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참 알고는 있었지만 또 파월은 파월이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참 어제하고 오늘 약간의 또 뉘앙스가 좀 달라졌긴 했거든요. 어제는 긴축의 인상의 속도, 그러니까 넌지시 50bp의 가능성을 내비쳐서 시장이 조금은 변동성이 있었고,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러면서 맞아요. 경제 지표의 향방에 따라서 25bp의 불신 살려 있구나 이렇게 좀 안도 아닌 안도를 한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파월 그분 말씀하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왜 저 사람이 지금 연준 의장을 계속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뭐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얘기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그쵸. 네, 계속해가지고 말 바꾸기를 하면 이게 시장의 신뢰감을 얼마만큼 그분이 이제 계속 개런티해 줄 수 있을지가 좀 의심이 들던데. 일단은 저기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강공 모드를 발표한 거는 뭐 그동안 발표했던 지표들 이런 것들이 워낙에 이제 경기 쪽 침체 내지는 아니면은 그 물가 관련해 가지고 좀 물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그 모든 걸 다 건너뛰어 가지고 파월의 발언 중에서 그냥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라는 얘기, 그거에만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스인플레이션을 11번이나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발언을 해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또 아직까지는 멀었네, 금리를 뭐 급하게 다시 올려야 되네, 왜 베이비 스텝을 했다가 다시 빅 스텝을 해야 되는지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시장은 어쨌든 뭐 그 달러 강세가 나와버리고 그리고 또 뭐 금리 올라버리고 이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또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패턴이 나왔는데, 당분간은 계속해가지고 그 지표를 주목하면서 저기 FOMC 전까지는 좀 숨고르기 아니면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파월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너무 이렇게 예상과 달리, 과거와 달리 좀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파월의 발언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 증시 랠리를 이끈 대형주들의 하방 압력이 지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좋을까요? 저는 올 한 해는 종목을 집중하기보다는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계속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역시 마찬가지로 비중을 나눠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가 지금 최근에 좀 저기 뭐 무역수지 적자 나고 또 다시 환율이 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어떤 흐름이 좀 보이곤 있긴 하지만은 저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3월 10일 날 발표되는 일단 그 10일간의 무역 동향을 한번 무역수지 동향을 한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2월 달 무역수지 동향을 보면은 10일까지가 50억 적자였었고요. 20일까지가 10억 적자였었고, 그 다음에 28일까지가 7억 흑자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3월 들어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원유 수입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지금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최악이라고 이제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을 지금 통과했거나 통과하는 과정에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빠르면 저는 3월에 무역 수지가 이분하게 나오거나 흑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냥 부정적인 건 이제 이걸 좀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 지금 섣불리 정리하고 좀 숨어야 된다 이런 쪽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정부가 그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되게 진정성 있게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외환시장 개방도 새벽 2시까지 했던 건 새벽 2시라고 하는 게 런던 시장하고 맞춰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개방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역시 폐지를 했죠. 그럼 남은 거는 좀 공매도만 남아 있는데, 이 공매도, 그러니까 큰 것 중에 남은 건 공매도인데, 이 공매도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큰 주식들,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은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외에 이제 중소형주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시간이 가면서 또는 그 관찰 대상국에 만약에 지정을 시켜 나가면서 해소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만약에 가시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으로는
선취매 형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부양 뭐 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 중국 당국이 제시했던 신규 고용 1,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되려면은 5.5%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5%라는 거는 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한 번 목표치를 미스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리커창 총리가 사전 미팅을 할 때는 6%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대형주 쪽은 일정 수준은 포션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근 장도 보시면 아시지만 지수가 갇히게 되면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이 크게 부러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중소형주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쪽 섹터에서 중소형주는 계속해가지고 가져가시는 전략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저는 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했을 때 대형주, 중소형주, 그다음에 현금 비중을 334 내지는 343 정도로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하반기 때는 현금 비중을 더 줄일 생각인데 중저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와서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오늘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공화당 하원 의장이 이제 백악관에다가 얘기한 게 이제 부채 한도를 늘릴 생각하지 말고 지출을 줄여라라는 얘기를 했고 쉽게 타협 안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노이즈는 파월도 오늘 우려감을 표명을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게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반기에 현금 비중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 전후해가지고 현금을 더 쓸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형주, 중소형주 현금을 이제 세 개의 자산으로만 했을 때는 뭐 333 내지는 343 뭐 이렇게 상반기를 꾸려가는 상황인데 이 중소형주에 조금 더 비중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말씀도 언제시 하셨지만 일부 섹터에 너무 이제 수급이 쏠려 있고 수익률도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뭐 다분히 2차 전지라든지 최근에 또 약간의 엔터까지 합세를 했는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테마 랠리가 있었거든요. AI, 로봇.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로만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중소형주 아니면 뭐 더 확산해서 대형주까지도 가능한 범위일 텐데 어떤 스타일로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이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속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분산을 좀 많이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분산을 많이 한다. 그리고 투자 이전에 좀 이제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종의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2차 전지가 없으면 지금 시장에서 나만 소외된 느낌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걸 쫓아가게 되는 욕구가 생기게 되고 뭐 SM 주가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공개 매수 가격 올리면서 올라가니까 나도 이제 그쪽 주식이 없으니까 또 그쪽 주식을 따라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그쪽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 결국 가가지고 헛발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포트 분산을 해가지고 욕심을 좀 줄이시고 1년 내내 내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없어요. 내 시장을 기다리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에도 나와가지고 시장 전략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렸던 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바벨 전략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성장주, 가치주, 대형주, 중소형주를 좀 나누자. 그러면서 그때 반도체 쪽, 칩메이커, EUV 소재 쪽, 그다음에 전장, 그린에너지,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일단 포트를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그래서 좀 제 개인적으로 좀 포트 비중을 늘리고 집중하고 있는 건 그린 에너지 섹터하고 전장 비중 쪽을 좀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요. 바이오 쪽 섹터도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그린 쪽하고 전장 쪽 늘리고 있다. 그린 쪽은 계속 나오네요. 신재생 쪽은. 그리고 중국 양회에 발맞춰서 지금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또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양회 이후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양회에 대한 실망감에다가 시장이 지금 앞서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지나치게 쏠려 있다 보니까 양회 숫자에 대한 이제 성장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일단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렇게 약한 건 아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부분이 숫자로 보여져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대만의 중간재 수출, IT 관련된 중간재 수출이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시그널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투자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도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IT 종목들 역시도 반등을 줄 수 있다.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MLCC 쪽 재고도 역시 바닥이라고 이제 나왔었고 스마트폰 중국 역시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재고가 엄청 쌓여 있었다고 얘기했었던 부분들도 상당히 뭐 아주 의미 있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한 15주 내외로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줄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1분기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2분하거나 소폭 흑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결국 가가지고 추가 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캐펙스 투자 축소를 비메모리 쪽에서 하기보다는 메모리 쪽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반도체 쪽 역시 바닥이 나올 가능성은 2분기 늦으면 3분기 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양회 쪽 관련해서 중국 주식 관련해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은 일정 시점 좀 지켜보시다가 그 흐름이 좀 돌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카지노 주식들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예. PCR 검사 폐지가 이제 됐는데도 지금도 QR코드 뭐 등록하고 있는 거는 또 뭐 10일인가 돼야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풀리게 되면은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우리가 이제 반중 정서 있다고 중국도 지금 반한 정서가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한류 또 특히 엔터와 관련돼 있는 쪽에 대해서는 진심인 팬들은 그런 관계를 떠나가지고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카지노에 진심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그 섹터들은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시클리컬 역시 마찬가지로 한 텀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은 일정 시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도 플러스 효과는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뒤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업종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리오프닝, 뭐 반도체, 시크리컬 네.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준다면 시장이 2,500을 어떻게 보면 뚫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일 텐데 그 시간을 두고라는 얘기의 제가 뉘앙스가 당장은 이렇게 2,500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이렇게 여기에 온기가 확산될 만큼은 아니다. 좀 약간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좀 모아놓고 기다리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일단 제가 그쪽을 약간 옆으로 놓은 이유는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특히 그린 에너지 섹터 쪽에서 바람이 좀 불지 않겠냐라고 보고 쪽.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장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가지고 성장의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역시 마찬가지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여기서 바로 돌아서기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더라도 서서히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노이즈가 어쨌든 발생이 됐기 때문에 FOMC 전까지는 그거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 좀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0.5를 인상한다 해가지고 증시가 폭락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미국이 되게 강한데 저는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지금 사실 이제 5월 14일이 그 미국이 코로나 해방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종식을 이제 선언한다고 하는데 네. 그때 전후에서 할진 모르겠지만 지금 고용 관련된 문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 제한 풀면 되거든요. 네. 자기네들이 안 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용이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 나라로 전부 강제로 좀 공장 이주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IRA법이 됐든 뭐가 됐든 해가지고 신규 고용 계속 창출시켜 나가고 있으면서 고용이 뭐 뜨겁네 어쩌네 하면서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전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아직은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간에 그 부채 한도 노이즈만 잘 피해간다면 하반기는 생각보다 괜찮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잘만 버티시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